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플럭입니다. 블럭씨, 요즘 우리 K-팝 둥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장안의 화제가 되길 악망하는 그 정도로? 예, 악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혹시? 예. 설마? 바로 그 프로군요. 예. 바로 퀸덤 2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뭔가 K-팝 빅 이벤트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저희 또 관심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퀸덤 2 라인업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6팀에 관해서 알고 또 프로그램을 보면은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들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수다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1시간 가보자고. 김유나 블럭의 K-팝 웨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4월 10일 일요일 첫 곡으로 그랜드마스터 태연의 INVU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그랜드마스터. 굉장한 호칭인데. 클래스. 네. 근데 또 그게 되게 잘 어울려요. 괜찮죠? 네. 이런 호칭이 어색하지 않은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네, 가끔 좀 그냥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얻을 수 없는 호칭이기 때문에. 자, 저희가 오프닝부터도 이야기 드렸지만 퀸덤 2 저희 K-팝 빅 이벤트이기도 한데 네. 또 이제 전 세계 K-팝 팬들이 기다리는 어떤 이벤트 가운데 하나인 K-콘도 서서히 이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알려진 게 이제 한국, 미국,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이제 팬데믹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K-팝 둥이들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언제 네. 공연 보나 왜 K-팝만 안 되나요? 네네. 이렇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뭔가 서서히 이제 뭐 엔데믹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네네. 이렇게 K-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혹은 뭐 새로운 이벤트를 만드는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네. 15억 K-팝 둥이들이 전 세계에 있거든요. 네. 갑자기 무게감이 저희 영어 자막 좀 달아주세요. 네, 저희 15억 K-팝 둥이들이 저희 방송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네. 영어 자막을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런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유나님께서 이제 1어로 이렇게 저에게 노동을 전가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K-팝 안에서 어쨌든 K-팝으로 이제 라인업이 채워진 이런 페스티벌들이 네. 또 이렇게 생겨난다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이제 그동안 좀 움츠렀던 이 K-팝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들이 좀 마음껏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네. 하루빨리 그리고 더더욱 안전하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좀 하게 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태연의 노래로 시작을 해봤는데 네. 그랜드마스터라고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네. 이유가 있죠. 저희 오늘 퀸덤 2 스페셜 함께 하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호칭 거창한데 사실 괜찮아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네, 모든 사람이 이견 없이 음. 받아들이는 소녀시대의 리더이자 그쵸. 이 시대 최고의 또 여성 솔로 음악가이기 그쵸. 때문에 네. 또 비록 이제 예능이나 뭐 SNS에서는 조금 이제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탱구의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래도 본업 최강자시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그가 이제 그랜드마스터로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바로 퀸덤 2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퀸덤, 로드 투 킹덤, 킹덤을 이어오면서 이제 네. 계속해서 K-팝 아티스트들의 어떤 일종의 무대력 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쵸. 이번에 퀸덤 2에도 이제 6팀이 출연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만의 확고한 색깔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파워풀한 모습들을 여러 방면에서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기대돼요. 혹시 블럭 씨가 좀 뭐 기대되는 포인트 같은 게 있으실까요? 특히나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이 그룹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프로그램을 보는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케이팝을 좋아하면서 뭐 원하는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정말 그 잘하는 사람들의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저의 그 케이팝에 대한 욕망의 가장 근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좀 뭐랄까 딱 완성도 있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좀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어보면서 오늘 퀸덤2 특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곡 하나에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무대 하나에. 보통 이제 무대 하나가 있으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이렇게 좀 아무래도 무대 그 곡 하나에 완전히 막 모든 걸 쏟는 그런 무대를 또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또 퀸덤2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작진분들이 안 들으시겠지만 방송 이거 혹시 듣고 계시다면 멘트 편집 최소한 자제해 주시고 무대 많이 넣어주세요. 각종 개인 캠들 여러 가지 측면샷 뭐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좀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퀸덤2 특집 오늘 함께 해볼 텐데요. 이렇게 저희가 가끔 특집 준비하잖아요. 또 아티스트 특집도 저희가 종종 뭐 저희 온앤오프, 데이식스, 뉴이스트 이렇게 또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팝 메이트 특집을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전부 참고 싹 하고 있습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이외에도 어플콩, 마이케이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스타 공식 계정도 저희 있잖아요. 스테이션 Z 89.1 소통하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나면 저희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풀 버전으로 항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댓글 전부 체크하고 좋아요 수도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댓글, 좋아요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윤아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K-팝 메이트 퀸덤2 특집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매일 밤 12시에 열리는 우리만의 스테이지 스테이션 Z 김윤아 블럭의 K-팝 메이트. 퀸덤2 기대되는 사람 접어. 그러자 지구가 반으로 접혔다는 바로 그 프로그램. 선후배가 어딨어? 다 찢어놔야지. 너무 좋아서 벽을 치다가 이제 원룸이 되다 못해서 옆집이랑 같이 집이 합쳐져서 다 같이 보게 된다는 그 프로그램. K-팝 걸그룹들의 전쟁입니다. 퀸덤2 특집. 저희가 작가님이 보내주신 이 대본을 잘 소화해야 되는데 약간 한마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대본을 소화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지구가 반으로 접혔구나. 옆집이랑 만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퀸덤2 특집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 정말 이 K-팝 빅 이벤트가 됐어요. 그럼요. 그 퀸덤2 보시면은 글로벌 투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15억 K-팝 둥이라는 게 과언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그 최근에는 그 방송에 대한 반응을 시청률도 있지만 그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것으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퀸덤과 관련된 영상들의 조회수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댓글들도 보면은 한국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정말 전 세계 각국의 K-팝 둥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퀸덤2 특집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즌에도 총 6팀이 참여해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또 개성도 뚜렷하고 연차도 확실히 다른 팀들이라 이야기할 거리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정말 그 6
팀의 색깔이 다 달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재미있고 기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케플러, 브레이브걸스, 그리고 이달의 소녀, 우주소녀, 네. 그리고 효린, 또 이제 BBG까지 이렇게 6팀인데요. 네. 이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혹시나 이 퀸덤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퀸덤 1을 짧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이제 1시즌이 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죠. 2009년 8월에서 10월까지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이고요. 네. MC는 당시에 이제 이다희님과 장성규님 맞습니다. 두 분이서 하셨고, 네,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 6 아티스트가 출연했는데 AOA, 여자아이들, 러블리즈, 마마무, 오마이걸, 박범. 여기도 굉장히 쟁쟁한 라인업이었었죠. 네, 우승팀은 마마무였는데 맞아요. 방금 그 유나님께서 네. 2009년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세월이 네, 라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2019년입니다. 2009년에 제가 소개한 팀 중에서 누가 데뷔했나요? 박범 씨 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네. 시간을 저 아직도 사실 2012년이라고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을 달리는 김예나였습니다. 네. 자, 가주세요. 네. 빨리. 네. 그러면은 퀸덤 2 얘기를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좋아요. 네, 한 팀씩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맞아요. 저희가 네. 오늘은 이제 각 출연 팀 가운데에서 각 팀들의 어떤 뭐 장단점이나 저희가 네.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우선 요 팀 가보죠. 네. 먼저 얘기할 팀은 바로 케플러입니다. 막내죠. 그렇죠. 네. 막내고 네. 되게 여러 가지 포지션을 프로그램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사실 그 첫 번째 이제 경연 때 네. 케플러 멤버 중에 이제 한 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자친구 노래를 듣고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에 이 K-팝 막 데뷔한 그 친구들 얘기를 네. 들으면 같은 세대를 살아도 제가 되겠습니까? 같은 느낌이 드는 너무나 정말 파릇파릇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이 시간의 갭이라는 게 아니, 정말 크게 느껴져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소녀시대도 아니고 2NE1도 아니고 여자친구를 초등학교 때 들었다는 게 참 훌륭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좋은 음악들을 듣고 자라서 네. 또 좋은 그룹이 된 케플러인데 네. 케플러가 사실은 뭐 좀 TO1하고 좀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여러 가지로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네. 인지도도 그렇고 네. 좀 준비된 정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있는 엠모 방송사의 그쵸. 이제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한 그쵸. 팀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적자의 개념인데. 그쵸.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케플러의 참전이 어느 정도 수긍도 가고 네. 이해도 되는데 비록 이제 앨범은 한 장이에요. 사실 앨범은 한 장이지만 의외의 강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그룹하고 다르게 이제 패기나 열정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한 팬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앨범이 한 장밖에 없다고 하셨지만 그 앨범이 초동 20만 장을 넘기면서 실은 여성 그룹으로서 완전히 엄청나게 성공적인 데뷔 신고식을 치르게 되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강한 팬덤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아마 함께 참여하는 선배 그룹들도 많이 좀 뭐 견제 아닌 견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다국적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점이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도 그리고 듭니다. 또 이제 서바이벌을 한번 거쳐왔다는 점에서 그렇죠. 생존력이 강하다. 그렇죠. 또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넘친다. 이 감각이라는 게 아직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살아남고자 하는 감각이 생생한 팀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어쨌든 퀸덤이라는 곳에서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시될 수밖에 없는데 그 퍼포먼스력을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정받은 멤버들이 이 케플러 안에 꽤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999에 출연할 때 히카루 같은 경우나 뭐 선샤우팅 이 멤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부터 퍼포먼스가 거의 완성되어 있는 아티스트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들이 이제 케플러라는 어떤 그룹 안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또 이제 다른 팀들과의 경쟁에서 자신들의 퍼포먼스력을 어떻게 폭발시킬 것인지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기대하고 주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휴닝바이에를 상당히 응원하고 좋아하는데. 네네. 여기서 또 사심방. 그러네요. 예. 네, 저도 모르게. 언제나 어쨌든 그렇죠. 네, 그 멤버들이 갖고 있는 포텐이 아직 다 보여주지 못했다. 그쵸? 그것만큼은 정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기서 또 포텐을 터뜨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또 물음표가 굉장히 큰 느낌표가 될 수 있는 게 그쵸. 바로 이렇게 아직은 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팀들이 서바이벌에 등장할 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만큼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맞습니다. 정말로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도 이제 자신들이 엠넷의 딸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여러모로 긴장도 하고 그쵸. 어떤 좀 뭐랄까요 의무감도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내려놓고 좀 편하게 무대 즐기면 확실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부담을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맞아요. 그게 또 오히려 좋더라고요. 좋았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케플러와 함께 이야기할 팀이 한 팀 더 있는데 바로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이 팀도 또 케플러와는 다른 의미로 물음표인 팀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서바이벌의 퍼포먼스로 나온다고? 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좀 괜찮겠어? 어울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브레이브걸스는 사실은 지난해 이제 정말 좀 드라마틱한 서사로 기사회생한 팀이고 그쵸. 그 기사회생에 있어서 뭐 무대를 굉장히 즐기고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분명히 작용을 하긴 했지만 뭐 대단히 퍼포먼스가 훌륭해서 사람들이 좀 주목을 했다거나 뭐 이런 팀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동안 이제 음반 활동이나 뭐 무대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좀 공백도 있었고 했던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물음표를 보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브레이브걸스 자체가 가진 어떤 특수한 이게 제한된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약간 걸그룹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덜 드러나지 않았나 지금까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사실 뭔가 걸그룹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좋은 기회가 아니지 않나. 좋은 기회이지 않나. 정말 좀 이 팀으로서는 진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도전엔 사실 저는 브레이브걸스 멤버들도 멤버들이지만 결국에 이들과 늘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용형. 용감한 형제가 어떻게 각성을 할 수 있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온앤오프한테 좋은 힘이 되었던 거는 또 황버지. 그럼요. 그렇죠. 황현 씨였죠. 그럼요. 황현 선생님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됐다. 이렇게 또 갈 수 있지 않았나.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용감한 형제라는 프로듀서가 좀 더 힘을 써야 돼요. 맞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뭔가 여태까지 자신이 성공해온 그 어떤 기저를 발판으로 사실은 하나 더 저는 뛰어넘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처음에 이제 약간 오프닝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한 1분 30초 정도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그룹들이 보여준 그 짧은 퍼포먼스들에서 사실은 좀 물음표가 더 큰 물음표가 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조금 안일했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충분히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그램이 진행해 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음표적인 부분을 느낌표로 바꿔줄 수 있는 걸 가장 좀 뭐랄까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팀이 브레이브걸스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용감한 형제라는 프로듀서한테도 이 프로그램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2000년대, 2010년대에는 그 본인이 프로듀서로서의 어떤 동시성이나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프로듀서가 2020년대에도 과연 정말 그 예전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증명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어떤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게 이번 브레이브걸스의 퀸덤2 도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잘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좀 여러모로 좀 두근두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팀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케플러의 와다다 그리고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가장 어린 연령의 케플러 네. 와다다와 가장 나이가 많은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에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하지만 어떤 퍼포먼스에는 사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이 결국에는, 경쟁의 이 판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얼마나 폭발적으로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것은 단지 이제 어린 나이에서 나오는 에너지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각자의 또 장점이 있고 노련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저는 정말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에 이야기할 두 팀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이름마저 흡사한 뭔가 라이벌을 위해 태어난 듯한 두 팀입니다. 네. 이달의 소녀, 우주소녀 네. 두 팀 준비해봤는데 이 두 소녀와 소녀의 대결인데 이 두 팀이 다 사실 근데 숨겨진 퍼포먼스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진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도전이라기보다도 보여줘 이런 느낌의 두 팀입니다. 근데 또 이제 이달의 소녀가 네, 아쉽게도 1차 경연을 못했어요. 다 같이 이제 이 역병을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긴 하네요. 네. 맞네요. 그 점이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사실은 그 누구보다 본인들이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정말 이만큼 준비하고 이만큼 정말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달의 소녀 같은 경우가 진짜 좀 숨겨진 퍼포먼스력이 대단한 팀인 게 이 팀이 이제 좀 많이 K-팝 팬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되기 시작한 게 그 커버 영상들 때문이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연습실에서 찍은 커버 영상들이었는데 이제 보이그룹들의 노래를 커버하면서 너무 잘한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특히나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NCT 127의 체리밤 영상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2,200만 회에 가깝게 조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본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제 직접 관심을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선풍적인 이슈를 만들어 왔던 팀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멤버들이 좀 벼르고 있다가 너무나 아쉬움이 많았을 그 타이밍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달의 소녀에게 체리밤이 있었다면 우주소녀에게 러브샷이 있거든요. 뿌뿌뿌. 네, 그 우주소녀도 사실 러브샷 그 커버한 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참 두 그룹 다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 하는데 뭔가 그거를 120%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기회가 적었던 팀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달소는 사실 은근히 곡이 되게 많아요. 물론 물론 뭐 완전체로서 이제 보였던 곡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유닛들이 엄청 많잖아요. 개인곡도 많고. 생각하면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소에는 정말 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닛도 많고 전 그 중에서도 이제 3분의 1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신 멘트를 안 하면 방송이 안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좋죠. 저도 이제 이 팀들을 이야기하면서는 제일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다인원 그룹이 가진 매력을 또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숫자가 많은 그룹이 가진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잖아요. 맞아요. 이 숫자를 잘 활용하면 정말 잊을 수 없는 파워풀한 무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 왜냐면 사람이 많으면 우선 이 다가오는 에너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명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무대에 파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제대로 응집시키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사람만 많은 무대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높단 말이에요.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정말 그 10명 안팎의 다인원 그룹이 많이 데뷔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또 제대로 보여주는 팀이라고 한다면 또 손꼽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달의 소녀나 우주소녀 같은 다인원 여성 그룹이 얼마나 또 무대 위에서 다인원을 활용한 파워풀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저는 이 두 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요. 그 가운데에서 또 우주소녀가 그 인원 관리를 참 잘해요, 무대 위에서. 저는 이 팀 얘기할 때 항상 정말
말도 안 되는 귀신 같은 동선을 보여주는 게 우주소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영준님의 머릿속에는 무슨 도형이 그려져 있을까? 이런 걸 한때 막 고민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위에서 찍은 항공샷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아이돌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말 귀신 같은 동선 그리고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어떤 멤버들 간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이 퀸덤 2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앞서 했던 뭐 킹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인원이 많은 게 득이긴 해요. 맞아요. 할 수 있는 연출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이게 백업 댄서들이 있는 것과 또 다르거든요. 멤버 자체가 많은 게.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팀의 이제 그 어떤 무대의 성과가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 동선하면은 좀 이따 얘기할 비비지의 전신이었다. 여자친구도 교차로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저 이거 동선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 너무 좋거든요. 옛날에 막 수학 이런 거 못했는데 왜 이렇게 아이돌 무대 볼 때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좋은지 너무 지금 막 상상만 해도 저는 좀 희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무대들을 보여줄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이달의 소녀의 So What 그리고 우주소녀의 꿈꾸는 마음으로 듣고 와서 나머지 두 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소녀의 So What 그리고 우주소녀의 꿈꾸는 마음으로 이어서 듣고 오셨는데요. 노래만 들어도 이 팀들이 약간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눈앞에 그려지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막 교차가 되네요. 이게 또 바꿔 부르는 뭐 이번에도 할지 모르겠는데 있지 않을까요? 항상 바꿔 부르지 않습니까? 역사가 있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 기대돼요. 저는 이 꿈꾸는 마음으로 항상 최영준님 버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 공석이 됐을 때 자기가 이제 올라가서 무대에서 리허설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갑자기 그것까지 생각이 나면서 여러모로 좀 무대를 빨리 보고 싶다. 는 생각이 노래를 들을수록 좀 뭉글뭉글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이거 바꿔서 어떻게 불러볼래나? 어떡하지? 빨리 보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크시군요. 너무 이벤트 최고야. 저희 이제 남은 두 팀을 얘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저희 K-pop 메이트 퀸덤 2 특집에서 지금 퀸덤 2에 출연하는 6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두 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효린과 비비지. 이게 선배님들. 여기 좀 진짜 선배님들이죠. 선배님들 중에 선배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팀? 1차 경연 때 이제 효린님께서 무슨 곡을 할지 이제 고르는데 푸시푸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시간과 이 연차와 이 공영방송이지만 이 짬이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 없구나. 연륜이라는 거는 연륜이라는 게 정말 크다. 그래서 무슨 곡을 할지 쫙 보는데 이제 시스타 19, 효린 이렇게 낸 곡들이 정말 많아요. 많죠. 정말 많고 그중에 인지도 높은 곡들도 많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게 진짜 몸으로 느껴졌는데 사실 솔로 아티스트로서 효린이라는 아티스트는 장르 아티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완전 시스템 때랑은 또 다르죠. 그렇죠. R&B라는 장르를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농담 반 진담반으로 다들 비욘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정말 그만큼의 그 파워와 카리스마를 다 가지고 있고, 그 터치 마이 바디를 하는데, 정말 그 에너지라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효린 씨 솔로 활동하는 걸 보면서 너무 미국 팝 느낌이다. 그러니까 왜 굳이 저렇게까지 거의 이제 그냥 그런 어떤 이미지 퍼포먼스 노래가 그대로 연상될 정도로 미국 팝을 따라가는 느낌을 보여주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좋아하고 완벽하게 효린이라는 아티스트로서 소화해낼 수 있다면 그게 뭐 브라질 팝이든 뭐 미국 팝이든 어떤 뭐 유럽 팝이든 저는 진짜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본인의 또 정체성이고 맞아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마도 자신의 옛
뭐 히트곡이나 뭐 바꿔 부르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대 위에 보여주면서 그쵸. 이제 단지 뭔가를 뭐 비슷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아니야 이게 원래 내 색깔이고 나의 능력이야라고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효린 씨에게 올 수 있는 게 예, 이번 퀸덤 2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정말 가진 거라고 능력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뭔가 기회를 잡은 게 저는 또 이 비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전 여자친구의 멤버들 3명이서 새롭게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인데요. 네. 이 팀이 좀 약간 슬프게도 멤버 인원수가 좀 적어서 그런지 그리고 여자친구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좀 이제 뭐 일명 청순 같은 이미지여서 파워 청순 뭐 이런 이미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좀 약체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청순은 청순인데 파워 청순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파워라는 게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여태까지 청순이나 뭐 청아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여리고 뭔가 보호해줘야 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것을 파워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전복시킨 게 바로 여자친구였고 그럼요. 당시에도 멤버가 그렇게 사실 단인원 그룹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무대를 정말 부술 것처럼 몸이 부서져라 추는 것으로 명망이 높았던 팀이 바로 이 팀입니다. 정말 안무하면 가짜 친구였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길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팀이 은근히 밝거나 약하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좀 다크한 그쵸. 부분이 있는 팀인데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밤이라는 또 그 대표곡이었었는데 이 노래 이제 또 이번에 퀸덤 2에서 선을 한번 보였잖아요. 그쵸. 보는데 왜 제 마음이 찡한지 원래도 사실은 좀 아련하고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게 이 여자친구의 곡들이었는데 네, 노래 자체가 정말 맞아요. 주는 힘이 있어요. 좀 애틋하면서도 그 애틋함이 좀 묵직하게 올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팀인데 그게 뭐 3명이 되었다고 해서 전혀 빗바라지 않았고 무대 위에서 여전히 그것을 파워풀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약하게 봤다가는 큰일 난다? 그럼요. 라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럼요. 저희 작가님 밤 보고 우셨대요. 근데 이거 진짜 저는 근데 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럼요, 보면서 저도 약간 그 정말 울컥하는 게 있지 않았어요? 그럼요. 거기에 뒤에 이어가지고 시간을 달려서 맞나요? 그 이어지는데 하고 그 데뷔 날짜가 탁 뜨는데 야 연출이 과하다. 너무하는 거야. 진짜 울자고 만든. 그러니까요. 그쵸. 감동 그 자체.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참여한 팀들 가운데 소인원이잖아요. 1명과 3명. 사실 퍼포먼스를 힘있게 보여주기에는 좀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벌써 이제 첫 무대부터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쵸.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아티스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좋네요. 이제 효린의 달리 듣고 와서 또 마저 얘기하도록 하죠. 효린의 달리 듣고 오셨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효린 씨밖에 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것도 안무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 뮤직비디오가 19금이라서 그렇긴 한데 그리고 그 오프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상에서도 이 곡을 이제 살짝 맛배기로 보여줬었는데 오프닝 쇼에서 이거는 케이팝에서 효린 씨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뜻이 있어서 하시는 것이니라. 약간 좀 도닦으시는데. 자, 스테이션 Z 김유나 블럭의 케이팝 메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지금 6팀 쭉 살펴봤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퀸덤 2에서 좀 약간 이런 부분에 좀 관전 포인트를 두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를 살짝 언급해 볼까 하는데요. 어떠실까요? 저는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바꿔 부르기가 됐든 뭐 연출이 됐든 지금까지 뭔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룹이 가진 색깔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기 좋게 깨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멋도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퀸덤 2를 통해서 6팀이 다 보여줬으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무대에 이긴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퀸덤 1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싫어했었죠. 왜 여성 그룹들만 이렇게 어렵게 컴백쇼 기회를 가져가야 돼? 그냥 해줘라. 그리고 왜 꼭 탈락을 시키고 이미 데뷔해서 잘 하고 있는 팀들을 또 이렇게 서바이벌에 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도 많고 설왕설래도 많았는데 그쵸.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컨셉으로 시즌을 이어가면서 물론 그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진짜 그 그룹들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15억 케이팝둥이들에게 네. 약간 좀 이제 좀 뭐랄까요? 의식이 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아티스트들도 이제 직접 출연하게 되는 의의 가운데 네. 이기고 누굴 뭐 지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그럼요.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큰 것 같아서 그쵸. 방송국 분들 그 부분에 포인트 좀 실어주시고요. 네. 탈락 이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솔직히 이거 장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진심이에요. 그 참여하는 아티스트 그리고 그것을 보는 15억 케이팝 둥이들이 모두 이 무대들의 진심인데 방송국만 진심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서 네. 정정당당하게 갑시다. 네. 보통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그 영상에선 자막이 뜨거든요. 뭔데요? 본 의견은 제작진과 무관합니다라고 뜨는데 네. 근데 저도 뭐 동의는 하지만 어쨌든 네. 개인의 의견임을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 알겠습니다. 알고 어쨌든 케플러를 제외하면 다들 연차가 좀 많아요. 네. 이달소도 어느덧 5년 차거든요. 근데 심지어 희진이 처음 프로젝트 냈을 때가 2016년이에요. 6년 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퀸덤 1도 다시 떠올려 보면 우승은 마마무였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마이걸이나 AOA 같은 네네. 기존에는 저 팀이 뭐 퍼포먼스를 그렇게 잘했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팀들이 엄청나게 각광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쵸. 여러모로 그런 좋은 일들이 또 멋진 무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퀸덤2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반전 뭐 이런 거겠죠. 너무 좋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듣지 못했던 곡이 있죠. 네. 여자친구의 밤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팝 메이트 퀸덤 2 특집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좀 공감하는 분들도 많으셨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의견 가지신 분들 이제 퀸덤 2의 관전 포인트나 뭐 재미 요소들 댓글이나 반응들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블록 씨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가 얘기를 하는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약간 좀 서로 이 팀 이거 볼 건데 아닌데 이 팀은 이게 장점인데 하면서 서로 막 견제와 시기 질투 하면서 조금 더 약간 분위기가 업되는 곳이 있네요. 네. 출연하는 아티스트들의 멋진 무대, 선전, 또 멋진 성취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목요일 밤은 당분간 약속 못 잡지 않을까? 네, 저 개인적으로. 네. 퀸덤 2 딱 보시고 끝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스테이션 Z 딱 하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K-팝 메이트 스테이션 Z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준비해봤어요. 네. 시즌 1의 우승자입니다. 네, 마마무의 힙. 또 이 노래 들으면서 좋은 기운 우리 지금 퀸덤 2에 참여하고 있는 6팀들에게 전해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가보자고 우승 이런 느낌이죠. 네, 오늘 K-팝 메이트 이 곡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